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뉴스와이드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뭘 자꾸 돌아오죠? 자, 지소미아가 종료 6시간을 남기고 종료 연기 결정이 났습니다. 굉장히 급박했던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는 일본이 백색 국가 재검토 의사를 먼저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본은요, 양보 없이 퍼펙트한 게임을 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보한 거 없다. 마치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다 양보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한일 간의 조율이라기보다 한미일 간의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그리고 미일 간의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결국 미국의 중재를 넘어선 압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라고 우리는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달라질 건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걸 조건부 연기라고 했거든요.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종료를 다시 번복을 해서 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더 균열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했던 상황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나빠져서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 또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는 즉각 모태기 외무상이요. 강제징용 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니 시정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안이 있습니다. 1+1+알파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자국민들의 성금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로라도 이게 논의를 좀 시작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열릴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비롯한 3가지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던 황교안 대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닷새째입니다. 어제도 청와대 앞에서 노상에서 잠을 잤다고 하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찾아서 구국의 단식이다 라면서 이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됐으니까 단식을 좀 그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에도 황 대표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만났을 때 선거법 때문에 사실 이 단식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소미아는 이제 연장 결정이 일단은 됐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당이 이걸 일시에 해결할 만한 그런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으로부터의 출구 전략이 조금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지금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청와대에 바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청와대에서 응답이 오게 될지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당장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과연 청와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약 일주일간은 분명히 정신이 없을 텐데 말이죠. 이 단식은 길어지면 굉장히 고됩니다. 이미 닷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과연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황 대표 단식 다음 날이죠. 총선 컷오프 3분의 1 이상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구 의원이 108명이니까 3분의 1로 하고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국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이 이제 교체가 된다는 건데요. 20대 총선 때 교체율이 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과감한 교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 공천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공천 굉장히 과감하게 했던 윤여준 전 장관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꿀 사람은 있나? 라는 거죠. 이 질문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16대 이제 한나라당 공천 관련해서는 당시 삼김식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을 과감하게 잘라냄으로써 심지어 미쳤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윤여준 전 장관이. 그렇지만 결국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과연 한국당은 3분의 1 컷오프,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컷오프를 하게 되고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